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2016학년도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초부터 대학별고사도 치러지게 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수능과 대학별고사 병행하는 친구들은 심적 부담이 상당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능이 좀 쉬울 거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나 긴장을 풀고 시험을 치르느냐가 당락을 좌우할 걸로 보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지금부터 체계적인 학습 전략 그리고 대입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진학 상담 시작할 텐데요. 먼저 최고의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적 코치해 주실 선생님이시죠.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윤상영입니다. 오늘 이제 방송하러 오면서 라디오를 좀 들었는데요. 라디오에서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 인생 한 80 정도 산다면 절반 정도 산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살아봤어도 아직도 저도 잘 인생을 모르겠던 것 같았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가끔씩은 보면 이제 얼마 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자기 인생이 결정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수험생 또 고1, 2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아직도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인생은 아직 모르는 것처럼 지금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충분히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시고 자신의 꿈과 또 적성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의 인사말이 너무 공감이 갑니다. 정말 인생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학생들의 진로 고민과 꿈을 어머님처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분이시죠. 상계고등학교 진로진학 교육부장님이신 최현경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독서의 계절이고 또 공부하기 좋은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합격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입시계의 황금 나침반 비상교육 입시평가 연구실장이신 이치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상교육 입시평가 연구실장 이치우입니다. 지금 현재 대학 1학년 학생들이죠. 2015학년도에 그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수시 지원했던 학생들의 합격률을 봤습니다. 논술 전형에서 한 합격 비율이 이제 한 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한 비율이 한 15%,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이 25%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합격률을 본다면 우리가 뭐 논술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어떤 것을 대비하면 우리 합격률이 더 높아지는지는 뭐 불을 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선택의 폭을 넓히자면 이제 중간고사부터 다가오죠. 네, 중간고사부터 착실하게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안내해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대학별고사 준비로 바쁜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에는 2016학년도 대입논술 최종 점검을 주제로 수능 전 논술을 치르는 대학별 대비 전략에 대한 특강 마련했고요. 그리고 9월 29일 화요일에는 2016학년도 면접 및 적성 전형 대비 전략에 대한 특강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리고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대입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상담을 원한다면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알아봅니다. 자, 그럼 오늘 상담 1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후에 전문가분들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상담 학생 만나볼게요. 자, 오늘 만나볼 학생은 외교관을 희망하는 고2 학생인데요. 질문 볼까요? 한국외대 LD 학부에 들어가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외교관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학과들이 적합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께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자기소개 네.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외교관을 희망하고 있는 고2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아드님께서 왜 외교관을 꿈꾸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중학교 때 호주에 유학을 갔었는데요. 네. 그때 세계 여러 나라 학생들을 만나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현재 그런 이름 알리기 위한 그런 자국민에 대한 보호 이런 꿈을 나름대로 꿨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서 그 외교관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상담은 최은경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어머니 최은경 선생님과 먼저 인사 나누실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예. 지금 이제 2학년인데, 그 네. 2학년 2학기 때 이제 그 학생이 지원 가능한 대학이나, 그 다음에 적합한 수시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수시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적합한 수시 전형을 찾아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은경 선생님께서 먼저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두셨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그 내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2학년 1학기까지 과목별로 어떻게 그 내신이 이제 변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4등급이고요. 수학과 영어는 2.6등급이고요. 그리고 사회는 3.57등급.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평균 3.19등급입니다. 그리고 주요 과목 성적의 이제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6등급에서 3등급으로 3등급이나 상승했고요. 수학과 영어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2등급이 상승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자, 모의고사 성적도 좀 살펴볼까요? 네, 모의고사는 이제 3월과 이제 9월 모의고사를 살펴볼 텐데, 먼저 9월 모의고사를 살펴보면 국어는 3등급, 수학 수리 나형은 3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1등급, 한국지리 2등급, 세계지리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3월 모의고사와 9월의 모의고사 성적의 이제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 나형은 3등급을 계속 유지했는데 100분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또 하락했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교내 활동을 살펴보면 1학년 때 그 반 학급에서 그 유인물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동아리는 1학년 때 2가지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는 지식연구반에서 활동을 했고요. 또 하나는 시사경제반에서 그 경제 연구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1학년 때 20시간을 했고요. 그 방과후 학교에 146시간을 지금 1학년 때 참여했습니다. 수상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 사회과 경시대회 지리 부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고요. 영어 경시대회에서 이제 장려상을 수상했고 또 우등상을 수상했고요. 2학년 때는 이제 모범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망대학을 살펴보면 이 학생이 이제 외교관을 꿈꾸는 학생이기 때문인지 그 1지망, 2지망, 3지망 모두 한국외대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외대 LD학부 논술 전형으로 1지망을 지원하고 있고요.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은 한국외대 말레이 인도네시아어과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리고 3지망은 한국외대 아프리카 학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 지금 교과 성적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최은경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내신은 이제 2학년 때까지 성적이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때 굉장한 그런 보기 드물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1학년 때 성적이 이제 조금 굉장히 많이 낮았기 때문에 그 2학년 때 성적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지만 그 국수 영사 평균 3.19 등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성적이 이제 향상되었지만 그 앞으로 이제 그 1학년 때 성적이 이제 그 남아 있기 때문에 그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때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그 3월과 9월 모의고사 성적의 이제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등급이 이제 하락이 됐고요.
수리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3등급을 유지했지만 그 34.73이라고 하는 백분위 점수에서 80.80으로 그 백분위가 좀 그 하락했습니다. 그 영어 역시 2등급에서 이제 3등급으로 이제 하락하고 대신 이제 한국지리는 이제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을 했고요. 세계지리 역시 4등급에서 껑충 뛰어서 1등급으로 이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3월이나 9월 모의고사의 그 평균 등급은 2.6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이제 9월 달에는 사탐 과목이 향상돼서 이제 점수가 이제 등급이 올라간 것이고 그 3월 달에는 국수형이 조금 더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백분위는 이제 344점에서 347점으로 약간 상향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비교과 부분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좀 보완할 점을 짚어주시죠. 이제 비교과가 이제 필요한 전형은 종합 전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학생이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이제 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관리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신이 네. 이제 계속 꾸준히 이제 그 향상되어야만 그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그 평가를 가장 이렇게 평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아리 활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이제 했던 그 동아리와 더불어서 2학년 때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진로 탐색도 여전히 이제 꾸준히 좀 했으면 좋겠고 전공 관련 독서 활동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교내 경시대에서도 참가해서 수상까지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교내 활동을 보니까 1학년 때는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2학년 때는 조금 주춤한 것 같아요. 네, 이제 2학년 때는 또 내신도 많이 관리하느라 그리고 네. 1학년 때 했던 것을 더 이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 1학년 때 했던 거를 보완할 뿐이지 또 새로운 것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에서는 어떤 걸 또 보완을 해야 될까요? 네, 이제 그 3월 성적으로 봤을 때 백분위가 대략 345점으로 그 상위 누적 상위 9.13%에 해당되는 성적으로 만약에 이 학생이 그러니까 정시로 대학에 이제 지원했을 때 가능한 대학이 그 애석하게도 한국외대 LD학부는 아닙니다. 만약에 LD학부를 가려면 사실 지금 현재 이 학생이 받은 백분위 점수보다 40점을 더 높게 받아야 되는 이제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3월과 9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살펴봤을 때 지원 가능한 대학은 이제 서울권에서는 이제 숭실대, 세종대, 광운대, 명지대, 삼육대, 상명대, 한성대 정도이고요. 이제 경기권에서는 인천대, 가천대, 경기대, 그 다음에 단국대, 아주대, 한국외대 글로벌,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그리고 지방권으로 보면 강원대 춘천, 그 다음에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부산대 등입니다. 따라서 그 지금 현재 수시를 희망하는 대학과 모의고사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시 전형하는 그런 수시 지원을 이제 고려하는 그런 대학을 조금 낮게 하향으로 이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의 경우는 그 내신이 이제 3.19고요. 그리고 3월과 9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봤을 때 그 모의고사 평균 등급은 2.6입니다. 그래서 내신보다는 지금 모의고사가 더 잘 나오는 그런 형태의 패턴의 그런 성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시 전형에 지원할 때는 내신의 그 비중이 조금 낮은 논술 전형을 좀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이 만약에 그 내신 성적을 계속 향상시키고 네. 내신이 상승하고 또 비교과 활동에 좀 전념을 한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 지금 현재 그 조금 그 1학년 때 내신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대학을 조금 이렇게 낮게 조정해 볼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 이 학생이 이제 사탐 성적이 상향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때 논술 전형 지원할 경우에 그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강점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2학년 말경에 이제 지금 이제 2학년 2학기이기 때문에 아직 내신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잘 나올지 유지가 될지 또 하락할지 모르는데
남은 기간에 이제 그 2학년 남은 기간에 이제 내신이 어떻게 이제 변화되는지, 또 비교과 활동을 어느 정도 보강할 수 있는지, 또 그런 것을 살펴보고 또 이 학생의 그 모의고사 성적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좀 올인할 것인지 아니면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결정을 좀 그 2학년 말에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이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한국 외대에는 조금 더 노력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국 외대에 가기 위해서 우리 학생이 얼마만큼 준비를 했는지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상담받고 달리자 한국외대 100m 허들 달리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받고 달리자! 우리 학생 희망대학을 목표로 했을 때 지원 가능한 내신 성적대를 보이곤 있습니다. 첫 번째 통과하고요. 모의고사, 국어, 영어 각각 2등급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허들도 통과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는데요. 몇 미터까지 올라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0m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자, 우리 최은경 선생님께서 현재까지 우리 학생의 준비 사항을 60m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평가해 주신 60m라는 점수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까지 준비 상황임을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최은경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60m를 주신 이유와 그다음에 우리 학생한테 좀 적합한 전형에 대해서 좀 우선순위별로 좀 조언을 해 주시죠. 네, 그 논술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네. 이 학생의 경우는 지금 현재 국수 0이 이제 3등급으로 지금 외대 LD학부에서 요구하는 국수 0 사탐 한 과목에서 세계합 4를 지금 마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60m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좀 적합한 그 전형에 대해서도 좀 살펴주실까요? 네, 이 학생이 그 1학년 때 성적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1순위로 추천해 드리지 못하고요. 1순위에서는 이제 논술 전형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의 비중이 좀 적은 전형은 논술 전형이고요. 그리고 이 학생의 지금 현재 성적 패턴은 내신보다는 모의고사가 더 좋은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이고요. 네. 그리고 2순위를 이제 종합 전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3순위는 이제 정시 전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각 적합한 전형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이 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논술 전형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내신의 반영률은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내신을 지금 내신을 4등급, 5등급 받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3등급대를 계속 유지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제 논술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논술 전형에 이제 지원을 할 경우에도 지금 학생이 희망하는 한국 외대 LD 학부 같은 경우는 그 수능 최저 등급 충족이 사실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공부할 수는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 학생이 그 외대 LD 학부뿐만 아니라 그 외대의 다른 학과 그리고 글로벌 캠퍼스의 경우도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지원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글로벌 캠퍼스의 경우는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등급 충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으로 6개를 다 지원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수능 최저 등급을 위한 그 수능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논술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대학마다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유형에 자기가 자신이 이제 지금부터 준비해서 풀 수 있는지 그 여부도 좀 함께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2순위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는 논술 전형의 지원 전략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신 성적이 가장 우선시 되기 때문에 내신 성적 향상이 가장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공학과 관련된 비교과 활동을 꾸준히 아직 2학년 2학기까지 남은 기간 동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봉사 또는 진로, 그다음에 독서 활동을 해야 되고요. 또 자기소개서의 각 문항에 맞게 작성하는 연습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학업에 대한 그런 능력을 검증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내 활동 3개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내 활동에 그 동아리 외에 또는 봉사나
그 적합한 그런 활동을 이 무엇인지 또 살펴보면서 준비해야 되고 또 면접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종합전형의 경우는 이제 그 서영고나 서강대를 제외하고는 수능최저 등급이 없기 때문에 수능과는 사실은 그 수능최저 등급에 대한 그런 그 부담은 없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들이 이제 한국외대입니다. 그래서 최은경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한국외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그 이제 한국외대 LD학부의 경우는 그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16학년도 기준으로 LD학부는 그 논술 70에 학생부 30. 논술 전형인데요. 시험은 120분입니다. 그리고 출제 그 문제는 4개의 제시문이 나오는데 그 속에 영어 제시문이 1개 포함이 되고요. 또 1개 그래프 자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은 2016학년도하고 좀 달리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리나 영어, 사탐 한 과목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3개 등급 합 4이면서 또 한국사가 필수가 되기 때문에 한국사는 4등급까지만 받으면 감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입시 결과를 이제 또 살펴보면 그 역시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30%라 하더라도 1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약 4.5점 정도의 감점으로 그 논술 시험의 그 최고점 700점과 최저점 490점의 차이인 210점 차이로 봤을 때는 학생부의 실질 반영률이 낮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논술이 그 합격의 당락의 그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합격자의 그 내신 평균 등급이 2.8등급이었고요. 예비 번호 6번까지 추가 합격했는데 약간 상향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외대 LD학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본인이 보완해야 할 점이 뭔지 궁금했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LD 학부에 들어가려면 이제 논술 전형으로 갈 것이냐, 종합 전형으로 갈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두 가지 전형을 다 준비하기는 지금 어려운데 그 종합 전형의 경우는 내신 관리와 비교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의 경우는 수능 최저 등급 충족이 우선 중요하고요. 근데 내신에서는 이제 그 부담이 없으니까 논술 전형에서는 그래서 그 사실 좀 상향이기 때문에 네. 종합 전형도 약간 조금 어려워 보이고 논술 전형에 있어도 약간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좀 그 한국외대의 그 LD 학부 외에 다른 학과를 지원해 보면 어떨까? 네. 그리고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는 그 사실 지금 그 모의고사 성적을 계속 유지한다면 정시로도 좀 지원 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께서 좀 추천해 주시는 전형을 좀 더 집중해서 볼 것 같아요. 몇 개 좀 추천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통시지 보면서 한번 네. 설명을 들어볼까요? 그 한국외대 논술 전형을 LD 학부 외에 다른 학과를 한번 추천을 해보면 사실 이란어과입니다. 이란어를 고등학교에서는 배우지는 않는데 역시 논술 시험은 똑같이 출제가 되고요. 다만 수능 최저 등급이 훨씬 더 낮습니다. LD 학부보다. 네. 국어, 수리, 영어, 사탐은 이제 한 과목이 아니라 2과목입니다. 2과목 중에 2개 합 4하고 한국사 4등급 이내면 되는데 이 학생이 현재 지금 충족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신도 작년에 합격자 평균 등급을 보면 3.7등급입니다. 그래서 내신에 있어서도 이 학생이 지금 이 성적 내신을 계속 유지하면 지원 가능할 것 같고, 다만 이제 논술을 잘 볼 수 있느냐, 요것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경쟁률 하위 학과도 제가 이제 같이 보여드렸는데 실제 최초 그 지원 경쟁률은 굉장히 높아요. 30대 1이 되지만 그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춰서 실질 경쟁률은 굉장히 뚝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LD 학부가 아니고 약간 학과를 조정하면 지원 준비를 지금부터 한다면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학기도 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경희대 국제 그 논술 국제 캠퍼스 논술 우수자 전형도 제가 한번 그 살펴보았는데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로 그 논술 전형입니다. 여기 똑같이 이제 시험 시간은 120분이고요. 출제 유형은 이제 두세 문항이 나오고 고등학교 교육 과정 내로 이제 환정이 되고요. 학생부 교과는 교과 70에 출결과 봉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국수형 사회 관련 교과목 전체가 반영되지만 역시 실질 반영률은 낮습니다. 작년 합격자의 평균 내신 등급은 2.96 등급이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역시 두 개 합 4고 한국사는 5등급 이내로 더 낮습니다. 외대보다. 그래서 이 경희대 국제도 역시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어머니 오늘 상담 받아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예.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선생님께서 전해주신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을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이메일로 네네. 보내드릴 테니까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우리 학생이 그래도 네. 성적이 오르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옆에서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윤상현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봅니다. 외교관을 희망하는 고2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논술 전형, 2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 3순위 정시 전형입니다. 고려할 점은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 충족 위해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대학별 기출문제 중심으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비교과 활동을 관리하면서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도 필요합니다. 추천 전형은 한국외대 일환학과를 논술 전형으로 경희대 국제캠퍼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 논술 우수자 전형을 추천합니다.